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정발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돌연변이부터 생태계까지 시험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총 25문항 객관식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유전이 5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문제가 생태계 파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특히 생태계 파트는 조금 소홀했던 친구들은 점수대가 낮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연변이 유전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5문항 중에서 이제 1문항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파트도 아무래도 생태계 파트가 이제 외울 부분이 많아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고3 수능 학평에 가면 그런 너무 자세한 것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규정 지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정발고 시험은 생태계 파트도 그렇게 자세한 부분의 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고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좀 점수대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유전 문제가 앞부분에 포진돼 있어요. 1번부터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풀다 보면 그래도 유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뒷부분에 있는 생태계를 풀 때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유전 문제도 5문항 중에서 이제 뭐 어려운 문항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비분리나 최근 고3 수능 학평 기출 문제에서는 자주 보일 수 있고 난이도가 많이 높은 비분리라는 수이상 유전병과 구조이상 유전병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긴 상급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분리에 대한 연습이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연습이 좀 되어 있던 친구들이라면 그 하나의 산만 넘어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특이사항이 있었고요. 대표 문항 분석은 뭐 시험지를 출력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올해 친구들이 본다기보다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니까요.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그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걸 학생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는 친구고, 이제 이 적혈구가 난모양으로 좀 이렇게 구부러지면, 유전자 이상으로 구부러지면 산소 운반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혈관을 자주 막히게 한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보통 2학년 생명과학원을 가르칠 때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게 1번 문제에 딱 나오면서 이 배경 지식이 조금 소홀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항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구조이상 돌연변이 문제도 이게 또 그냥 우리가 결실, 중복, 역이, 전좌 이런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만 딱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부분에서 이거를 또 잘못 보는 친구들, 해석을 잘못한 친구들이 또 오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5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비분리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를 이제 출력해서 보신 친구들은. 하지만 비분리가 한 번만 있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왜냐면 비분리가 여러 번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비분리가 한 번만 있었고, 그 다음 다른 돌연변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형태의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 있던 친구들은 뭐 이 문제가 크게 난이도가 높았다고 느껴지진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생태계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생태계 파트는 제가 뭐 아까도 세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트는 이제 이 그래프,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이해도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8번 문항에 있는 개체군의 개체수 증가율 그래프와 환경 저항 문제는 이게 이제 내신 기출에선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고3 수능 학평이나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내신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에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10번의 포식 비식 그래프도
학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은 해줍니다만 이게 이제 최근에는 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포식, 피식 10번 문항의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의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하고 옛날의 기출들도 많이, 내신 기출이죠. 옛날의 기출들도 많이 가져와서 좀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꾸준히 풀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고3 수능 학평 생태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방형고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점유 면적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보통 학생들이 수특도 풀기도 하는데 이 피도에 대한 점유 면적 부분은 아무래도 설명이 좀 다양해요. 빈도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 방형고법 문제는 이 점유 면적 문제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자세한 공부를 좀 디테일한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 정발고는 유전보다는 생태계 위주에서 등급 컷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